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에 나선 예비 후보들은 공개 지지 선언과 새 과시 등 막판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광주 MBC는 경선 후보 3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보도합니다. 첫 순서는 양향자 예비 후보입니다. CJ 대한통운택배기사들이 표준계약서 작성 등 단체 교섭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스리랑카 인권운동가 난다나 마타퉁가 신부가 선정됐습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광주 MBC는 후보들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양향자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고졸 출신의 삼성전자 첫 여성 임원, 흑수저 신화를 일궈낸 양향자 후보는 문재인 영입 인사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습니다. 역경과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란 이미지는 양 후보에겐 플러스 요인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불과 2년, 행정 경험 역시 부족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광주를 떠났다가 지난 총선 때 정치를 위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광주와의 인연이 깊지 않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못한 기업 경험과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 그리고 여성 가산점 10%는 양 후보에게 기회 요인입니다. 양 후보가 경선 구도를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규정한 것도 이런 기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출마의 목적이 광주시장보다는 2년 뒤 총선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은 양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년 전 총선 때부터 주장해온 자동차 전장사업 유치나 이번에 새로 내놓은 518m 타워 건립 등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일한 경력을 넣고 광주시장 예비 후보들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기정 예비 후보는 전두환 정권 때 이용섭 예비 후보가 청와대 사정수석을 보좌하는 핵심 실무자였다며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예비 후보는 4년 전 선거 때 이미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5.18 단체 대표의 발언을 공개하며 5.18 정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의 구청장 예비 후보들이 경선 후보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구청장 예비 후보들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광주시장의 경선 후보자 발표를 앞두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각자의 정책을 알리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5개 구청장 후보 경선에는 모두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시당은 내일부터 면접 심사를 시작한 뒤 19일에 경선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봄꽃이 피던 자리에 조금씩 녹색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강한 봄 햇살에 자외선 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여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20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점차 흐려지면서 모레 토요일에는 우리 지역 비가 내립니다. 비로 인해 기온도 살짝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현재 대기가 많이 건조한 상태인데요. 그 밖의 지역도 점차 대기 메말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6.8도를 보이고 있고요. 영광 2.6도, 화순 1.9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20도, 화순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0도, 영암 22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 21도, 순천과 광양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CJ 대한통운택배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단체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 올해 초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광주 지역 택배노조가 어제부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택배노조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택배 상자들을 택배기사가 아닌 긴급 투입된 아르바이트생들이 분류합니다. 같은 시각 택배기사들은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단체 교섭에 응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대리점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그동안 부당하다고 지적해온 택배 분류 작업을 단체로 중단한 겁니다.
택배업계의 노사 갈등은 올해 초부터였습니다. 노조를 만든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류작업 투입과 표준계약서 없는 현실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대리점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갈등을 중재하며 집단 계약 해지 사태는 수습됐지만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대리점주들 때문에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주들은 더욱이 택배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섰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야 할 CJ 대한통운도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일이라며 대응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에서도 비슷한 갈등으로 택배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등 갈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구안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청인 CJ 대한통운과의 단체 교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체 교섭이 이루어질 때까지 CJ 대한통운 단체 교섭을 요청할 상황입니다. 정부가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인정했는데도 특수 형태 고용자인 택배기사들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신안 해상에서 어선과 외국 운반선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42분쯤 신안군 흑산변 매물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6명이 탄 15톤 어선 2007 연흥호가 탄자니아 선적 498톤 냉동 운반선과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오전 1시 30분쯤 수색을 벌이던 민간 어선이 선원 1명을 발견했지만 숨졌고 해경은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실종된 5명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쯤 광주시 동구 불로동의 한 다리 밑에서 53살 이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의경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1년 전부터 다리 밑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이 씨 주변에 피를 토한 흔적 등이 발견됐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설옥도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재조명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벨상 후보 추천도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지만 범국민 서명운동은 아직 저조합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설옥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던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는 40여 년 만에 돌아간 고국 오스트리아에서 노후연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2016년 고은군과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이 이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매월 1,400원, 즉 14,000원씩 10년치 생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과 다양한 재조명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50억여 원이 투자돼 오는 9월 개관 예정으로 마리안느 마가렛 자원봉사 교육관이 건립되고 구 녹동휴게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전시관도 5월에 문을 엽니다. 또 이 인근에 오스트리아식 전망대가 있는 기념공원과 함께 관광객과 방문객들을 위한 힐링 해수탕 건립도 조만간 공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설옥도가 건너다 보이는 이곳은 일제강점기 한센인 강제 이주와 수용 과정에서 가족과의 생이별 장소로도 그 의미가 큽니다. 일제 강점기 때 한센인들을 설옥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이 장소가 대기 장소였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하고. 최근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범국민 서명운동에 이어 관련 사진전과 다큐 영화 시사회, 오스트리아 국영방송과의 다큐멘터리 판권 계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시작된 100만인 서명운동은 아직까지 15,000여 명에 그쳐 말 그대로 범국민운동으로의 확산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이 노벨 평화상은 좀 특이한 케이스 같습니다. 자국민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고마움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9년 노벨 평화상 발표는 내년 10월, 추천서 제출은 1월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재조명 사업과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통해 남해안의 작은 섬 설옥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난다나 마타퉁가 신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스리랑카 민주주의 암흑기에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해 헌신한 이력이 광주 인권상 취지에 부합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난다나 신부는
내전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살인, 고문, 실종 등 국가폭력 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올해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 문화제 소식.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4.16 가족협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추모 문화제가 이번 토요일부터 열리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데요. 행사는 14일 서울 광화문 다짐문화제부터 15일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 16일 안산정부합동분향소에서 합동연결식과 진도 팽목항에서 추모문화마당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광주에서는 어떤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죠? 네, 16일 5.18 민주광장에서 기억하라, 행동하라 라는 주제로 세월호 광주 시민 상조 모임 등 3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4주기 추모문화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16일 오전부터 분향소 운영과 오후 5시 애술인 행동장, 질문을 멈추지 말자 304명의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애술인들이 시민과 함께 304개의 신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고요. 이후 80여 명의 풍물패가 순례 맞이굿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모 문화제가 막이 열립니다. 여기는 연극, 무용, 음악, 미디어 다양한 장르가 예술 활동으로 4개 마당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뭐 신발 모자가 304개인 건 희생자가 304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 곳곳에서 열리게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추가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11일 어제 풍암마을에서 촛불문화제가 시작으로 네. 14일 5.18 민주광장에서 청소년 촛불문화제, 그리고 빛골 전통문화관에서 세월호 4주기 추모 공연 지고 피고 또 지고가 너덜마당에서 열리고요. 네. 16일 광산구 마을 촛불문화제도 수안 호수공원과 그 외 여러 곳에서 촛불 문화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마음은 있지만 추모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 곳곳에서 세월호를 주제로 작은 영화제가 준비되는데요. 네. 광주 독립영화관과 광주극장, 청소년 3디자인센터, 메이홀 등에서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들러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네. 좀 전에 자료 화면에도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이 현수막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추모 문화제를 통해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처음으로 단독으로 진행하는 세월호 4주기 추모 문화제입니다. 이번 추모 문화제는 기억하라, 행동하라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생명 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촛불의 힘으로 인양도 되고 특조위도 구성되었지만 진실을 찾는 일은 아직 외연해 보입니다. 수학여행에서 설렜던 아이들, 50년 지기와 추억여행을 들떴던 어른들, 생계를 위해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던 화물 노동자들, 이러한 무수한 사연들을 가진 삶들이 사라져버린 봄이 다시 왔습니다. 예술은 시대적 배경에 다양한 예술인들이 행동하고 표현해왔으며 인류 역사 또한 발전해왔습니다. 촛불이 그랬듯이 국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게 하기에 세월호 4주기를 맞이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예술인들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추모문화제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 또 온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까지 나가면서 잡았습니다. 3루 뛰기 시작. 골연결. 고백하나 공발입니다. 김민식과 이용규의 충돌, 그리고 양성우는 3루로 볼, 3루로 연결. 3루에서 아웃. 나주원과 대결. 높은 공. 글러브 맞고 외야로 흐릅니다. 원앤원.
높은 공을 걷어 올렸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나주환 3루에서 멈춤 지시 받습니다. 2볼 1스트라이크. 잡아당겼습니다. 2루부터 그리고 1루 연결. 세이브. 3주자 득점. 나주환이 득점하면서 투승 카운트. 결국은 끝끝 승부. 아하. 볼 내시고요. 볼투 오른쪽 탑장 쪽 3런 홈런. 최영우가 한 방에 경기를 뒤집어 버립니다. 또 맞았어요. 스트라이크 원. 카운트. 강한 타구 빠져나갔어요. 3루자 득점, 오선진 득점, 그리고 2루자도 홈으로 들어옵니다. 멀리 갑니다. 그대로 담자 때립니다. 3루자 출발. 그리고 1루자는 3루로 볼 2루 연결. 2루에서는 아웃. 송광민은 아웃. 2루 쪽 땅볼. 경기 종료. 비가람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전라남도는 오늘 나주 동신대학교 체육관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열어서 공공기관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취업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한국전력 등 13개 공공기관과 에너지밸리 기업 등이 대거 참가해 진로 탐색과 현장 면접 기회를 제공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올해 채용 규모의 18%인 470여 명을 광주 전남 지역 출신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대우그룹이 대우전자 인수를 위한 잔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그룹은 대우전자 지분 84.8%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으며 앞으로 대우전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우그룹은 올해 흑자 전환을 통해서 국내 3위 종합가전기업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쌀과 밭농업 직불금 신청이 오는 20일까지 마무리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쌀, 밭 조건분리 직불금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마감한다며 농지가 위치한 읍면 동사무소나 주민등록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을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주 금성산 자락에 맞춤형 산림복지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숲체험 전문시설이 들어섭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나주 금성산에서 국립 나주 숲체원 기공식을 갖고 2만 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녹색자금 200억 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숲체험시설을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숲체험이 완공되면 주중에는 성인들을 위한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주말과 휴일에는 숙박시설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말바오 시장에 20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이 생깁니다. 광주시는 국비 109억 원을 지원받아 말바오 시장 주차장을 새로 개설하고 양동시장과 대인시장, 전자의 거리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말바오 시장의 주차장은 옛 동신자동차 학원 자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에 지하철을 타면 무료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는 건전한 안마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하철에서 무료 안마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정식 자격증을 가진 안마사 5명이 시원한 안마를 해드린다니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광주 명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도심 관광 코스가 매주 토요일 운영됩니다. 문학과 예술, 음악, 대중문화, 그리고 인권까지 5가지 테마로 꾸며진 길을 투어할 수 있는데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미리 신청하면 느린 우체통, 댄스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곶싸움놀이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남구 칠석동 곶싸움놀이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은 타악그룹 얼수와 유진박, 국악인 남상일 씨의 축하 공연으로 꾸며지고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곶싸움놀이는 300여 명의 고멜꾼과 줄잡이들이 참여해 진행됩니다. 봄꽃이 피던 자리에 녹색잎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오늘 2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강한 봄 햇살에 자외선 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여서 오늘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는데요. 점차 흐려지면서 모레 토요일 우리 지역 비가 내립니다. 비로 인해 기온 살짝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현재 대기가 많이 건조한 상태인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메말라갈 것으로 보여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6.8도를 보이고 있고요. 영광이 2.6도, 나주 1.8도로 출근길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20도, 나주 화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0도, 영암과 장흥이 22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 보성 21도, 순천과 광양 22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전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살짝 떨어지는데요. 금세 맑고 포근한 봄 날씨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